지난 7월 폴란드 마케스 전차 1000대가량 대규모 수출을 기본 계약을 맺어 이목을 집중시킨 현대로템 8월엔 개조전차 1차 인도분인 180대에 대한 수출 실행 계약을 맺으며 사상 첫 한국형 전차 수출 성사라는 쾌거를 이뤘죠. 2차 이행 계약으로 진행될 나머지 물량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폴란드의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세바스찬 후방의 국영 방산그룹 회장은 2차 이행 계약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현대로템과 컨소시엄을 설립할 것이며 케이프 전차의 폴란드 버전인 KTPL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TPL은 폴란드에서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규 전차 개발 및 양산 사업을 목표로 현대로템이 국내 전력화된 캐드 전차를 개조한 폴란드 맞춤형 모델이죠. KTPL을 가장 큰 특징은 바퀴축을 기존 6축에서 한 축으로 늘린 것으로 현지 요구사항에 따라 국내 케이스 전선 앱이 추가되는 장비로 늘어나는 중량을 고려해 구도를 재설계했습니다. 또 무장으로 주포는 120mm 활강포를 채택해 기존과 동일하지만 포탑 상부 기관총에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적용해 전투원의 생존력을 높이고 보다 정밀한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어력 강화를 위해 전차로 날아오는 투사체를 요격하는 능동 파괴 체계 차량 하부에 탈부착이 가능한 지뢰 방어 키트 대전차 로켓 방어용 방어 네트 등도 탑재했는데요. 전차 전후 좌우 시야 확보가 가능한 360도 카메라로 전장 상황 인식을 높이는 등 현지의 요구 사항에 맞춰 다양한 사양을 갖추게 됩니다. 현대로템과 PGG는 지난 6월 열린 프랑스의 유로사투리 전시회 기간 중 전차 및 장갑차 공동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7월 마리우스부터 시작해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인 한국으로부터 케이트 전차캔 하인자주포 60훈련기 및 전투기 구매를 위한 기본 계약을 승인했죠. 이어 8월 노후화된 구형 전차를 신속하게 대체하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되는 K2 전차 180대를 우선 인도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폴란드와 기본 계약으로 맺은 물량의 변동 없이 2차 이행 계약이 이뤄진다면 폴란드 현지에서 8대 KTPL을 생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흐바와 티니지 회장은 컨소시엄 협정과 폴란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범위를 논의하는 산업 간 협정 등 합의에 필요한 모든 부분과 관련된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역시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폴란드의 한국 무기 대량 도입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예상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으로부터 올해까지만 해도 21조, 앞으로 최대 40조 원에서 50조 원 단위까지도 무기를 도입하려는 폴란드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이 루마니아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동유럽 지역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역시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폴란드의 한국 무기 대량 도입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예상이 맞아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 동유럽 지역의 오신트 보도에 따르면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들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현지 언론 루마니아 디펜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무려 410배에 가까운 K2 전차 혹은 K2L 전자 최대 100만 가까운 수의 K9 자주포 최소 140대 이상의 K21 장갑차 최대 1000대에 가까운 수의 K808 8륜형 장갑차가 수출됨에 따라 무려 5조 480억 원 이상의 수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요. 루마니아가 이처럼 한국 무기 라인업의 거대한 군사력 증강을 단기간에 이루려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도상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듯이 폴란드처럼 충분히 전쟁의 위협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린다면 바로 다음이 루마니아인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것은 더 이상 구소련제 무기들을 사용해서는 유사시 서방으로부터 지원되는 나토 규격의 무기들과 호환이 되지 않아 지원을 해줘도 싸울 수 없다는 점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루마니아는 나토 규격과 맞는 무기를 도입해야 하는데 마침 나토와 호환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단시간에 많은 수의 방산 무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로는 유일한 대안이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기에 현재 유럽에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한국의 지상무기체계 사정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미 루마니아는 지난해 9월 한국과 루마니아 간 국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한국의 방산업체들을 둘러보았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인 의향서 체계를 세워 한국의 무기체계대로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 셈입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노후된 TR-85전차 300여 대와 앞뒤 50전차 20여 대를 하루 빨리 대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410대나 되는 K2 전차나 K2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하기 위해 개량을 가한 버전인 K2P1 전차가 수출되어 대박을 치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루마니아가 자주포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K9 자주포 또한 우리에게서 100문 가까이 도입하고 동시에 나토 호환이 가능한 한국제 포탄들 또한 현지 생산 형식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은 440여 문의 소련제 152mm 곡사포와 220여 문의 122mm 곡사포, 150여 문의 76mm 곡사포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소련 시절 생산된 노후가 보이기에 대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이처럼 루마니아 육군에서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운 야포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루마니아에서 앞으로 더욱 많은 K9 자주포나 야포 등에 대한 구매를 타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서방제 자주포나 하이마즈 같은 다연장 로켓들은 불리했던 전황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은 비장의 무기였으며 지금도 러시아군을 제압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화력 자산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루마니아 또한 더 많은 수의 최신 장거리 야포가 필요할 텐데 이를 위해 더 많은 수의 야포를 구매한 것이 어떨지 제안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루마니아군은 현재 기존의 노후된 야포들을 대체하기 위해 세계 최강 자주포라 불리는 독일제 PZH-2000, 미국 M109A6 포프클즈 자주포 등과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는 독일의 PZH-2000과 미국의 M109A6 자주포를 제치고 루마니아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자주포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항공 무기들에도 루마니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또한 항공 무기로 군 전력을 도배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기쁜 상황입니다. 루마니아는 약 140대의 MLB-84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의 K21 장갑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000대의 차륜형 장갑차를 모두 대체하는데 이를 위해서 한국의 K808 장갑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으로부터 루마니아가 여러 종류의 포탄을 기술 도입 생산 형식으로 도입해 그들이 자체적으로 포탄을 생산해 수급할 수 있다면 이는 전쟁 상황에서 무엇보다 큰 힘이 될 텐데요. 루마니아는 이미 탄약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 부지 또한 선정한 상태이고 예산 또한 이에 배정한 상황이어서 한국에서 각종 포탄을 생산하는 하나 또는 풍산과의 계약 체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루마니아가 이 정도 대규모 무기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일 텐데요. 루마니아에는 약 7만 명이 조금 못 미치는 정규군 병력이 있으며 1년 국방 예산 또한 602억 수준으로 하나 약 8조 5천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루마니아의 국방 예산이나 경제력은 그리 넉넉지 못한 편인데요. 그러나 루마니아 자체에서도 이제는 국방력의 증가가 절실하다고 느끼는 상황이고 그동안 나토와 유럽연합에서도 나토의 최전선 국가 중 하나인 루마니아는 국방비를 더 증가시켜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에 루마니아가 정말로 한국에게서 5조 원이 넘는 규모의 군사 무기들을 도입해 전력 증강을 꾀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유럽의 방산강국 독일이 여태껏 믿음직스럽지 못한 태도를 보여왔고 독일의 군사 무기들은 한국의 무기체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래도 루마니아가 폴란드처럼 강력한 군사력 증강을 꾀하는 데 있어 한국보다 더 나은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연방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 루마니아는 언젠가는 한번 반드시 강력한 군사력 증강을 꾀해야 하는 입장이 아닐 수 없는데요.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무리한 전쟁 탓에 나라 전체의 운영이 힘들어진 데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크나큰 피해를 본 러시아가 배운 것이 있다면 미래에는 핵무기 같은 전략보다 재래식 군대는 지금까지와 달리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군사력을 현대화시키고 전략 전술을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크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각종 포병 자산들이 지속한 슈테스포트 전술을 구사한 폴란드 에트라프 자주포와 미국의 미사일 살마서 다연장 로켓 등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파괴되어 갔다는 점은 현대화된 무기체계가 얼마나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하는지 보여준 또 한 번의 실전 사례인데요. 특히 이들 중 그라프 자주포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이 자주포에 결합된 우리나라의 테이나 자주포 차체라는 점은 군사력 증강을 꾀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해도 이제는 중국이 그보다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중국은 지금도 영국과 호주를 비롯한 서방 세계 국가들을 대놓고 무시하며 언제든지 군사력을 동원해 저 붙을 수 있다는 듯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 한국 또한 군사력을 더욱 키워야겠지만 유럽 국가들 또한 이를 견제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